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벌써 들어왔네? 아, 이거 예고 네. 없이. 자, 한겨레 신문의 박정호 기자를 바로 모셔서 네. 농막에 얽힌 뜨거운 이슈를 야, 이것도 진짜 뜨겁네. 농막. 집이냐, 농막이냐, 별장이냐. 재밌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골에 요즘 사람이 없다면서요. 네. 농사 지을 분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농지가 있어. 그럼 말은 거기 놓지 마시고요. 있어요. 예. 그럼 별장을 지어요. 네. 그럼 참 좋겠다. 예.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농지법 위반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렇답니다. 그걸 좀 들어보려고 한겨레 신문의 박정호 기자를 네. 세종시에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올라오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농막. 농막. 네. 이슈가 뭡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농막 관련된 뉴스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예. 정부가 원래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규제 강화를 철회하는 쪽으로 하루 만에 방향을 뒤집었어요. 네. 그래서 왜요? 기자 입장에선 기사를 2번 썼거든요. 이틀 네. 사이에. 어제는 강화한다고 그랬다가 원안을 고수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철회한다고 하니 네. 좀 다소 좀 의아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이게 이제 그 농막 규제 관련해서 뭐 이제 현장에서 민원이 많다. 너무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들을 다룬 이제 유튜브 클립을 제가 한번 캡처해 본 거고요. 예. 뭐 일지를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5월 12일에 지난달 12일에 네. 농식품부에서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한 달 네. 조금 넘게 국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음. 그리고 6월 10 그 입법 예고를 한 이후에 현장에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 담당과가 농지과인데 농지과에 전화를 하면 공무원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민원 전화가 이제 실제 세종시의 정부부처로도 많이 몰렸다고 해요.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였어요? 원래 내용이? 그러면 자료화면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기존의 현재 규제가 이제 그 현재라고 제가 써놓은 건데 농지법 시행규칙 3조 2를 보면 농막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딱 여기에만 있는데요. 네. 농막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농사 짓는용 창고인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 보관하고 그 다음에 뭐 농산물을 재배했는데 그걸 말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널어놓고 네. 이거 좀 쪽잠 자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근처에서 잠깐 그 안에서 뭐 잠들 수 잠깐 있고. 눈 붙이는 정도, 앉아 있는 정도, 해를 피해서요. 네.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농장에 그럼 이제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이제 시행규칙에는 그냥 요 정도로만 써 있어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이제 전체 바닥 면적의 합이 6평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그리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요렇게만 써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 자체가 워낙 모호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또 실제로는 최근에 이제 뭐 농촌에서 주말 농장을 좀 쓰고 싶은 그런 수요들은 굉장히 많이 급증한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런 농막은 사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도 아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막을 사실상의 주말 병장과 비슷하게 주말 농장에 내가 마련한 주말에 그 농지에 컨테이너 하나만 올리면 이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가격이 저렴한 것은 이제 한 1,000만 원대부터 뭐 좀 요새는 그 안에를 이제 잘 갖춰놓은 것들의 경우에는 3,000에서 5,000만 원 선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그 위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싸고 그리고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이제 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 농막이라는 건 사실상 비닐하우스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해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농막은 화장실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기준에는 정확하게 그건 없네요.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만 있지 네.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딱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런 그 농막의 그 편의시설, 그러니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에 대한 규정도 사실은 과거에는 농막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돼 있었냐면 농업인만 농지에 설치를 할 수 있다. 동시에 전기, 수도, 가스를 설치하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12년에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각 부처의 규제 완화책을 모아서 발표하면서 예. 농민들의 그 불편을 좀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농업인이 아닌 분들도 농지에 농막을 지을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전기수도 가스를 농막에도 설치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뭐 정화조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고 데크를 설치하기도 하고 전기도 가져다 쓰고 이것저것 하면서 점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일단 정부가 내려놓고 나니까 예. 그 이후에 농막을 실제로 이런 주말 별장처럼 주말에 이제 잠깐 좀 쉴 수 있는 그런 도시민들이 쓰는 공간으로 신규 설치하는 신고가 거의 급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농막 설치 신고 건수인데 여기 표를 보시면 2012년에 정부가 이제 규제를 풀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2014년만 해도 한 해에 한 9천 건, 만 건이 안 되는데 새로 설치한 네, 농막이. 맞습니다. 근데 급증하긴 했네. 2021년 기준으로는 거의 4만 6천 건 그리고 이제 전국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농막 개수는 몇 개냐면 18만 채가 넘는데 예. 이 18만 채는 대략적으로 현재 읍면 그러니까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주택 수가 대략 한 400만 채 정도 돼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거에 견져서 생각하면 한 20채 중에 한 채 정도가 농막이니까 농막이 정말 많이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농막이 많이 생긴 지역은 전국에서 지금 농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는 인천 강화도거든요. 강화도야말로 서울에서 접근성이 꽤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민들이 농지도 하나 사놓고 그 농지 위에다가 농막도 하나 지어놓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더라.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벌어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주거용 목적이 아니라 농업용 창고라고 그랬는데 이걸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문턱이 어느 정도 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좀 이제 증축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이제 농지에는 아스팔트를 깔거나 뭘 깔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주차장도 만들고 진입로도 만들고 바베큐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설치를 좀 해놓고 이런 식으로 농지를 좀 훼손했다. 그 다음에 이게 주민 민원도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과거에는 좀 지역에서는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뭐냐면 도시민들이 농사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사실은 이 농막이라는 거는 농업이 필수 요건이어야 되거든요. 농업을 전제로 한 휴식 공간인데 농업과는 무관하게 그냥 주말 되면 이제 지방으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자기 그 농막에 아는 지인들을 불러서 예. 그분들하고 술을 먹고 노래방을 설치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야 이게 뭐냐 도시 사람들이 와서 자야 되는 시간에 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많았던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농막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준법을 그 소방 관련된 그런 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컨테이너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예. 컨테이너 형태가 많은데 가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냥 안 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관련 규제가 조금 미흡해요. 적용받지 않고 그래서 화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점이 있었다. 이런 것을 감사원이 2012년에 좀 집중적으로 농막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네. 제가 자료화면도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원래는 2021년에 횡성군을 감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농막을 한번 봤더니 아니 농막을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횡성군에 있는 농막이 한 2,400개 정도 되면 그중에 1,600개 가량이 불법이더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팔을 불법이라는 걸어붙여서 말은 사실상 주택 용도로 쓰더라. 그렇습니다. 그거나 또는 아니면 농지를 훼손해 가면서 뭐 아스팔트도 깔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쓴다라는 거죠. 주거용 비슷하게. 그래서 감사원이 칼을 빼든 게 2022년에는 뭐 강화군을 비롯한 한 20개 기초지자체 농막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그 전수조사를 한 결과만 보시면 이제 전체 20개 지자체에 있는 농막이 한 3만 3천 개 정도 됐는데 여길 보시면 이 두 숫자를 더하면 거의 전체랑 같아요. 그러니까 2만 8천 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감사원에서는 이 농막 관련된 그리고 건축법 관련된 규정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해라라고 통보를 했고 그럼 감사원이. 이건 네, 정부 부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이런 개선안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가급적이면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개정 이유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은 이제 연면적 7제곱미터 이하. 이건 뭐냐면은 이 왜 농지 면적당 농막 면적을 규제하냐면요. 예. 쪼개기 그러니까 농막 그러니까 농지를 쪼개서 농지에 꽉 차게 농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 개 농막들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분양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 농지를 많이 훼손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 면적이 어느 정도는 되면 농막은 요만큼만 지을 수 있게. 쿼터 제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0평 넘으면 한 농막은 2평. 그 다음에 예. 뭐 이거는 이제 한
300평 정도 되면 네 농막은 4평. 4평이네요. 네, 4평까지만 해라. 이건 쪼개기 분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주거용에 대한 기준, 주거로 쓴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기존에 나도 농막을 하나 만들어 놨더니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과 숙박을 하지 마라. 밤에 자면 안 된다. 네. 근데 이것만 보면 좀 해석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 시행규칙만 보고 그냥 잠을 무조건 자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좀 많았고 그걸 농식품부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농사 짓고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밤에 뭐 서울로 오시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에 그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런 설명 브리핑을 했었는데 뭐 마침 이제 그날 대통령과 여당 전 원내대표 점심 자리에서 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 날 아 그러면 국민들 오해가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재고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농막 관련 입법 예고를 철회를 했던 것이죠. 네. 지금 법 바뀌기 전에 지금 법으로도 네. 그럼 농막에 샤워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할 수 괜찮습니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수도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 봐. 할 수 있어요? 네,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이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농직법에는 농막에 관련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농식품부가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시행규칙이 아니더라도 지침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네. 농식품부가 2012년에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이게 좀 지자체에서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게 된 거예요. 농막을 관리하는 건 지자체거든요. 네.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농식품부는 사실은 이제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농식품부가 이런 혼란이 있는 걸 인지했으나 우리가 규제를 풀었는데 여기서 다시 뭘 기준을 만들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진 않고 그냥 기존 건축법 등을 잘 따라라. 그거에 준수해서 알아서 잘 관리하시오 라고 지자체에 그냥 넘기다 보니 그리고 사실은 농막이라고 하면 이게 농지법에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지자체는 농지과가 있거든요. 그럼 농지과가 사실은 농막의 성격 또는 관리 뭐 이런 걸 잘 알면서 네. 뭐 규제를 할 수 있을 텐데 대다수의 지자체가 농지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고 건축과가 담당을 했어요. 네. 그 농막 관련된 것을 하는 걸 그러다 보니 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농막을 정말 순수하게 가설 건축물 가건물로서 만 뭐 쓰는 이렇게 것만 그냥 오케이고. 신고할 수 있게 해준 데가 있었던가 하면 어떤 데는 이걸 건축 신고를 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건물의 경우에는 축조 신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건축 신고라고 해서 기준이 좀 다른데 뭐 당연히 건축 신고가 훨씬 빡빡하겠죠. 근데 건축 신고를 할게 해놓으니까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건물은 왜 가건물이냐면 땅에 고정돼 있지 않으라고 가건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농지가 훼손이 당연히 안 되겠죠. 번쩍 땅에 붙이지 않으니까 예. 앞에 이렇게 반석 같은 걸 받쳐놓고 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라고 가건물로 하라고 그런 건데 건축물로 신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밑에다 콘크리트를 까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는 야 이거는 농식품부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지 마라. 네가 규제를 만들어라. 농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거였고 그런 규제를 내놨으나 실제 이제 그 농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오해도 조금 있었고 다음으로는 이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새로 이렇게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은 좀 거의 이분들이 그런 주말 농장에서 별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별장이라기보다는 뭐 휴식 공간 하루 정도 잘 수 있는 그걸로 하기엔 너무 턱없이 미흡한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럼 기존의 농막 설치해 놓은 사람들만 녹아났네? 라는 뭐 이제 형평성 논란이 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욕실이나 뭐 그런 어떤 쉴 수 있는 공간, 세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바닥 면적의 4분의 1 이하로만 해라. 그러면 0.5평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농림부가 농막을 예를 들면 농막을 농사 지으려고 써야 되는 건 맞죠? 네. 맞으면 그래도 농토가 100평이면 100평이라도 뭐 작긴 하지만 도시인들은 그 정도만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 4분의 1이나 뭐 5분의 1 정도의 면적만으로 해라. 네. 뭐 그렇게만 했으면 그리고 그동안 7평이었으니까 뭐 네. 7평 규제를 두었으면 네. 10평에다가 뭐 7평짜리 농막 짓는 건 막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에 새로 개정안을 보니까 네. 앞으로는 농막 따위는 짓지 마.
과잉 규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아주 귀찮아 지적인 죽겠어. 겁니다. 네가 농막 만드는 바람에 아주 일도 많아지고 짜증나 죽겠어 아주. 네. 두 병, 질려면 두 병으로 짓든지. 어디 한번 지을 테면 지어봐. 네. 라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역풍을 맞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료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일시 휴식 공간을 바닥 면적이 25% 이하로 제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25%일까? 다른 비율도 되게 많은데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휴식 공간이면 그러면 예를 들면 바닥이 있으면 네. 거기서 그럼 저 말이 무슨 말? 25평 이하는 쇼파는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농막을 만약에 2평까지 설치하면 예. 그것에 그러니까 농막이 만약에 4평이라고 하면 예. 4분의 1인 1평만 뭐 욕실, 뭐 세면대, 뭐 저희가 좀 쉴 수 있는 침실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하지 말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왜 25%가 됐는지에 대한 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걸 규정을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된 것이냐. 네. 근데 농지에는 그 작업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막이 있지만 산에선 임업인들만 할 수 있는 그 산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산막의 기준을 그대로 따왔다는 거예요. 산막에 보면 산막의 휴식 공간은 바닥 공간의 바닥 면적이 25% 이하로만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산막은 산이 그 워낙- 농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게 지을 수 있어서 예. 지금 농막은 이제 한 6평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그 산막의 기준에는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그거보다 훨씬 넓거든요. 그래서 이 휴식 공간을 똑같은 25%로 제한해도 산막은 거의 한 20평 가까이 공간이 나오나? 뭐 그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농막으로 내려오게 되면 똑같은 기준을 그냥 갖고 왔는데 이게 정말 좀 뭔가 어떤 배려나 생각 그런 고민이 크게 없이 가져와서 과잉 규제적인 측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내 땅에 네. 농지에 네. 캠핑카 갖다 놓는 거는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내 땅에? 내 땅에 캠핑카 갖다 놨다는데 그게 뭐? 그걸 뭐 상시용으로 갖다 놓고 네. 뭐그 주변에 뭐 데크를 설치하거나 뭐 그럴 거 아니라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빼실 아니요. 거잖아요. 그럼 내 농토에 네. 데크를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니죠? 데크를 만드는 건 불법이죠. 농지 전용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번 데크를 그동안 왜 단속을 안 했어요? 그게 또 법을 꼭 안 뭐냐면 만들어도 단속만 하면 되지. 그게 또 불법이라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농막을 네. 건축법에 의거해서 규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막은 지금 연면적 6평 이하로 제한이 되는데 네. 근데 건축법에선 그런 데크는 연면적에 안 쳐요. 그렇다 보니까 데크는 설치해도 건축가 사람들이 보기엔 농막 그 컨테이너만 6평이 넘지 않으면 네. 그 앞에 데크는 이따만하게 설치해도 뭐 이건 연면적이 안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불법은 아닌데 근데 또 농지를 훼손한 건가? 뭐 그냥 요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그렇죠. 그런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다만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규제를 저렇게 만들어 하는 그런 여론은 있긴 합니다만 네. 저쪽에다가 그런 거의 집처럼 만들어서 네. 샤워도 하고 뭐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네. 거기 뭐 다 할 거 다 하고 잠도 자고 하면 그게 사실 집이죠. 세컨하우스죠. 네네. 근데 세컨하우스가 죄냐 하면 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도시인들이 이 농사지러 내려가면 네. 농민들이야 농막을 창고로만 쓰는 이유가 본인들 집 계시잖아요. 네. 근데 도시인들은 본인들 집이 없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농막을 좀 집처럼 졌어요. 네. 네. 그게 왜 문제냐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농막을 애시당초 규제 칼을 빼들게 된 뭐 좀 결정적인 얘기는 좀 과도하게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농지를 너무 많이 훼손하면서. 그 규정을 이용해서 사실상 집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했다. 제가 이제 요 자료화면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여기 요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것은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에 사진을 넣은 건데 예. 이게 제주도에 있는 농막인데 여기 보면 이제 환풍기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 채굴기를 여기 안에 설치해가지고 그걸 가서 코인을 여기서 이제 채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양광 돌아가고 풍력 돌아가고. 네,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만 봐도 여기도 지금 뭐 주차장 설치해놓고 거의 야, 이걸 저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렇네요. 사실상 농막은 요만큼까지만 설치해야 되지만 농지를 이만큼 다 먹고 들어왔잖아요. 뭐 농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뭐 문제 의식은 이 농지법은 사실은 농지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논외로 하자면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조치가 들어간 것은 뭐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럼 이제 하지 마. 뭐 주말 농장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라는 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농막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이런 이제 그 주말 그 농장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2021년에 그 LH 직원들이 그 농지 투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걸 하면서 그 주말 그러니까 주말 농장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그 농지를 구매하는 그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은 땅을 사기도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에 동시에 뭐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농막까지 규제가 좀 강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그 농지 투기 근절법이 뭐 시행된 이후에 이후에 이제 그 지역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종종 나오는 보도는 뭐냐면 농민분들이 나오셔서 그래도 예전에 그 뭐 투기한다고 하는 도시민들이 내려올 땐 땅이 잘 팔렸는데 지금은 땅을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그렇죠. 그런 호소들을 그렇죠.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 주말 농장을 도시민들이 뭐 좀 영위하고 뭐 새로 투자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전반적으로 좀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예. 11년 LH 예. 그 투기 사건을 계기로. 자, 그러면 그냥 시사점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 예. 자료 화면을 여기 하나가 제가 새로 준비한 게 빠졌네요. 예, 그냥 말씀을 하시죠. 그냥 말로 설명해 예. 드리면 올해 2월에 법이 또 하나 통과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세법에 별장이라는 그런 별장이라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사치제로서의 뭐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거용 건축물은 재산세나 취득세를 일반 사람들도 훨씬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얼마 전까지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해 2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 규정을 폐지해서 더 이상은 지방세법, 그러니까 재산세에 관련된 세금 규정을 다룬 지방세법에는 그런 별장 중과세 제도가 별장 중과세가 그 조문이 아예 삭제됐는데 예. 그때 중요한 이 법안을 그러니까 이 중과세를 폐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그런 문제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농촌과 도시민의 격차, 소득 격차. 그래서 그 도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수입차 같은 거 타고 와서 밤에 놀고 이러는 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도시민들도 굳이 주말까지 도시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수요들은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별장 뭐 그냥 중과세는 하지 말고 뭐 좀 농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없애자라고 해서 합의해서 그냥 없앴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이런 농지 규제 강화나 뭐 농막 규제 강화는 또 이런 것과는 이런 지방세법 개정과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근본적으로는 농지를 도시인이 활용할 때 네.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냐 네. 내지는 뭐 그런 문제가 우리 있네. 사회의 뭔가 컨셉을 네. 잘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과도한 규제인 것 같고 네. 농지 훼손도 아니 태양광으로 농지 훼손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네. 근데 태양광은 또 더 중요하니까 그걸로 하지라고 하면 그럼 도시인의 레저는 태양광보다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하면 결국 이제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문제고 거기서 합의를 보면 그 합의에 따라서 법규가 만들어질 텐데 네. 그 컨센서스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사람 목소리 입장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네. 박정호 기자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 문제에 질문은. 대해서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네. 대해서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고 네. 농민들은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꼴불견일 것이고 네. 도시인은 아니 당신들은 집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없지만 나는 집이 없는데 내 땅에서 농사 짓는데 뭐 샤워도 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 또 그것도 말 되고 네. 그러니 참 입장에 따라 다른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박정호 기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냥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반추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시장에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걸 만약에 정부가 규제로 틀어막으면 정부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뭔가 다른 류의 풍선 효과가 생기거나 뭘 네. 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농막 이번 그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것도 12년에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약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자. 예. 주거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농막을 지은 게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아예 이제 주거용으로 절대 안 됩니다라고 뭘 막는다 해도 뭔가 다른 류의
우회로를 찾아서 뭐 늘어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인 변화와 또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게 뭐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양성화를 하는 것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또 농막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형태로라도요. 뭐 농막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주택 자체가 아니니까요. 네.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고 네. 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뭐 좀 농막과 비슷한 유형이든 어떤 다른 유형이든 좀 더 손쉽게 사람들이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좀 새로 만들어줘서 뭐 농막의 규제를 좀 풀자 오히려. 그게 농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막과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네.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담당자마다 기준이 달라서 네. 아니, 아니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너무 없어서 농지보호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자체는 농지보다는 사람이 좀 와서 이게 다소 주택으로 좀 쓰이더라도 사람이 와서 뭐 소비도 하고 뭐 좀 난 그게 중요하.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농막 좋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습니다. 예. 였다가도 어. 상황이 우리는 농사 중요해. 일 수도 있고 또 농사 중요하던 곳에서 아유 하루아침에 바꾸면 안 되지. 그렇지만 약간의 자율권을 좀 주면 안 되나. 그걸 그렇게 실제로 했던 지자체가 있고요. 예. 양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양평은 이제 농막이 6평까지 되는데 거기는 지자체 조례로 12평까지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럼 당연히 우연히 땅이 양평에 있어요. 근데 양평에서는 금지야. 근데 조금만 넘어가니까 가평에서는 오케이야. 가평으로 몰려가는 거지. 아니지. 근데 그럼 양평 땅을 팔고 가평을 가야 되는데 그건 누구한테 팝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건 정말 그게 공무원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박정호 기자 생각이 궁금했는데 네. 약간은 좀 규제를 풀어주는 게 트렌드인 것 같다. 네. 그게 맞는 것 같다. 뭐 또 다른 부작용을 뭐 예방할 수 있고 뭐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막은 실제로 안전 부분은 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화재 같은 안전 부분은 보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를 강화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화재 같은데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연제로 지어라는 등등. 네. 그래서 그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등포역에 과거에 있던 쪽방촌을 지금 이제 컨테이너를 쌓은 그 주택으로 바꿔서 네. 그게 뭐 2010 몇 년도에 그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좀 추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쪽방보다 나았다고 맞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 제가 그걸 취재하러 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아니 그 노숙인이라고 그렇게 막 컨테이너 지어놓고 거기서 사시라고 하면 되는 거냐. 건축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주거용으로서의 장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컨테이너를 쓰더라도 그런 어떤 주거용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요 정도. 뭐 경험에 비춰서 그러니 생각하면 이번 거는 농림부가 좀 오버한 규제를 만든 것 같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말린 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잘했다. 거다. 그거 사실은 그건 이제 아니 사안별로 그래 뭐 꼭 한겨레라고 꼭 근데 반대로 이제 만드는 건 없지 않습니까? 사안별로 접근합시다. 입법 예고라는 것은 원래 원래 국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뭐 입법 예고를 들은 이후에 그걸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서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그렇게 의견을 들으면서 그래서 예,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그 부분 그만해. 알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네. 박정호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어렵네. 정답도 없고. 근데 농지에다가 집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긴 안 돼요. 농지가 해서 농토는 여기는 농토로 쓰고 여기는 집으로 쓰고 그러니까 집으로 쓰려면 대지로 형질 변환하고 전환하고 신고하고 하라는 건데 그냥 좀 좋은 농막일 뿐입니다라고 지어버리면 네. 이제 그 규제 그 룰도 다 망가지니까 그렇게 마구 할 수는 없을 것도 같고 웃기만 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대체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생각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각자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게 냅두자. 좀 냅두자. 자율권을 주자. 정말 더 날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한겨레 신문 박정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